벚꽃이 피면 생각나는 사람. 올해로 63이 된 나는 매년 봄이면 이상하게 마음이 간질거린다.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을 때 느껴지는 그 바람, 개나리가 피어나는 냄새,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. 이 모든 게 나를 40년 전 그 시절로 데려간다. 그건 아마 내 첫사랑이 떠오르기 때문일 거다. 남편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각자의 삶에서 바쁘다. 그래서인지 요즘 더욱 자주 그 시절이 그리워진다.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 그날도 이런 바람이 불었다. 1981년 봄, 20살 새내기였던 나는 대학 도서관 앞 낡은 나무 벤치에 앉아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고 있었다. 그때는 책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로맨틱하다고 생각했다. 특히 봄날 오후 벚꽃잎이 책갈피에 떨어지는 순간 같은 건.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누군가 내 앞을 지나가며 연필 한 자루를 떨어뜨렸다. 노란색 몽골 연필이었다. 나는 무심코 그 연필을 주워서 저기요 하고 불렀다. 돌아선 그 사람이 나를 보며 말했다. 아, 고마워요. 그 웃음이 내 20살 봄을 통째로 가져갔다. 지금 생각해보니 별것 아닌 일이었다. 그저 연필 하나를 주워준 것뿐. 하지만 그때 내 가슴은 왜 그렇게 두근거렸을까? 그날 밤 기숙사에 돌아와서도 나는 계속 그 사람의 웃는 얼굴을 떠올렸다. 룸메이트가 왜 이렇게 멍하니 있어? 라고 물어볼 정도로. 그의 이름은 윤재민이었다. 같은 국문과 2학년이었지만 나보다 한 살 많았다. 입학식 때부터 눈에 띄는 사람이었다. 키가 크고 목소리가 좋아서 과 대표도 맡았던 그런 사람. 나 같은 시골에서 올라온 소심한 신입생이 감히 말을 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. 하지만 그날 연필 사건 이후로 우리는 종종 도서관에서 마주쳤다. 처음에는 그냥 목례만 하고 지나갔다. 그런데 며칠 후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다. 항상 여기 계시네요. 무슨 책 읽으세요? 나는 얼굴이 빨개져서 대답도 제대로 못했다. 그냥 소설이요. 소설 좋아하세요? 저도 좋아해요. 이거 읽어보셨어요? 그가 건네준 책은 광장이었다. 최인훈의. 그때 한창 화제작이었는데 나는 아직 읽지 못했었다. 안 읽어봤는데요. 그럼 이거 먼저 읽어보세요. 정말 좋은 책이에요. 그렇게 우리 사이에 책이 오가기 시작했다. 그는 내가 책을 다 읽고 돌려줄 때마다 작은 사탕을 하나씩 손에 쥐어주었다. 딸기맛 사탕, 포도맛 사탕. 지금 생각해보니 참 순수했다. 단 거 좋아하세요? 어느 날 내가 물어보니 그가 웃으며 대답했다. 아니요,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좋아할 것 같아서요. 그 말 한마디에 내 심장이 쿵 떨어지는 줄 알았다. 그 후로 우리의 만남이 잦아졌다. 강의가 끝나고 비가 오던 어느 날 나는 우산을 깜빡해서 도서관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다. 그때 재민 씨가 나타났다. 우산 없으세요? 네. 깜빡했어요. 망설임 없이 그는 자신의 우산을 펼치고 내 어깨에 올려주었다. 같이 가요. 그 길이 얼마나 짧았는지 모른다. 기숙사까지 불과 10분 거리였는데 나는 그 길이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. 우산 아래 좁은 공간에서 그의 어깨가 내 어깨에 살짝 닿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다. 빗방울이 우산을 두드리는 소리마저 로맨틱하게 들렸다. 기숙사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고맙습니다. 라고만 말할 수 있었다. 별 말씀을요.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요. 그날 밤 나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그의 이름을 속삭여봤다. 재민 씨? 재민 씨? 그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따뜻해졌다. 마치 봄바람이 내 마음을 간지럽히는 것처럼. 어느 날부터는 점심시간이면 그와 함께 학교 뒤편 작은 카페에 가곤 했다. 믹스커피 한 잔에 50원이던 시절. 우리는 한 잔을 시켜놓고 2시간씩 앉아서 이야기했다. 장래희망이 뭐예요? 그가 물어봤다. 글을 쓰고 싶어요. 소설이나.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글이요. 멋있네요. 전 아직 잘 모르겠어요.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. 평범한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. 나는 어른스럽게 대답했다. 그가 웃었다. 당신은 왜 이렇게 어른스러워요? 그때 나는 몰랐다. 진짜 어른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, 평범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. 우리는 2년 동안 그렇게 지냈다. 서로의 마음을 알면서도 누구도 먼저 고백하지 않았다.
그때는 그게 더 아름다운 줄 알았다. 손을 잡은 적도 없고 뽀뽀를 한 적도 없었다. 그저 함께 걷고 함께 웃고 함께 책을 읽었을 뿐이다.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. 봄이 오면 벚꽃길을 함께 걸었고 여름이 오면 그늘에 앉아 시원한 빙수를 나눠 먹었고 가을이 오면 은행잎이 떨어지는 걸 바라보며 앉아 있었고 겨울이 오면 따뜻한 찻집에서 손을 호호 불며 이야기했다. 사계절이 모두 그와의 추억으로 채워졌다. 어느 날 그가 물어봤다. 졸업하면 뭐 할 거예요? 아직 모르겠어요. 선생님이 되라고 하시는데. 당신은요? 저도.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. 부모님은 고향으로 내려오라고 하시고 그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. 졸업과 함께 이 모든 게 끝날 수도 있다는 걸. 하지만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. 마치 말하지 않으면 시간이 멈출 것처럼. 졸업식이 다가왔다. 나는 교사 임용고시를 준비하기로 했고 그는 고향의 작은 신문사에 들어가기로 했다. 졸업식 전날 밤 그가 나를 도서관으로 불렀다. 이거 꼭 집에 가서 읽어요. 그가 하얀 봉투를 내 손에 쥐어줬다. 편지예요? 네. 제가 하고 싶었던 말들을 다 썼어요. 나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 가슴이 쿵쾅거렸다. 드디어 그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건가? 지금 읽으면 안 돼요. 아니요. 꼭 집에서 혼자 읽어보세요. 그날 밤 기숙사에 돌아와서 편지를 펼쳤다. 그의 또박또박한 글씨가 보였다. 정은아, 2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. 너를 처음 본 그날부터 내 하루는 너를 만나는 것으로 시작되고 너와 헤어지는 것으로 끝났어.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너를 보면 항상 봄 같았어. 너는 알고 있니? 내가 웃을 때마다 내 마음에 꽃이 피었다는 걸. 사실 수 없이 고백하고 싶었어. 하지만 우리가 곧 헤어질 걸 알면서도 그런 말을 하는 게 너에게 상처가 될까봐 참았어. 이제야 말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했어. 정말 많이. 혹시 우리가 진짜 인연이라면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겠지.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. 너의 꿈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. 재민이가. 나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울었다. 왜 이제야 이런 마음을 말하는 거야? 왜 이제야? 하지만 이미 늦었다. 졸업식이 끝나면 그는 부산으로 내려갈 예정이었다. 졸업식 당일 나는 그를 찾았다. 편지 읽었어요.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.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. 그랬구나.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. 벚꽃이 바람에 날리는 캠퍼스에서.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? 내가 물어봤다. 잘 모르겠어. 하지만 서로 다른 길을 가야 하는 건 변하지 않잖아. 연락은 할 수 있잖아요. 그러면 더 힘들 것 같아. 차라리.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. 우리는 그날 마지막 키스 한 번 없이 헤어졌다. 그저 잘 살아 라는 말 한마디만 남긴 채. 그 후 나는 임용고시에 합격해서 선생님이 되었다. 3년 후 선배 교사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.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. 재민 씨와는 다른 종류의 사랑이었다. 조용하고 편안한 마치 겨울난로 같은 사랑.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바쁜 나날들. 때로는 재민 씨 생각이 났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그 마음을 밀어냈다.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여겼다.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나의 하루는 온통 그들로 채워졌다. 학교 참관 수업, 학원 등하원, 병원 다니기. 내 개인적인 감정을 돌아볼 여유 같은 건 없었다. 남편은 좋은 아버지였다. 아이들과 잘 놀아주고 나를 많이 도와줬다. 나는 나름대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다고 생각한다. 하지만 가끔 봄바람이 불어오는 날이면 문득 그 시절이 그리워졌다. 결혼한 지 15년 정도 지났을 때였다. 고향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다. 야, 너 윤재민이 기억나지? 내 심장이 순간 멈췄다. 기억나지? 왜? 걔 소식 들었어? 몇 년 전에 캐나다로 이민 갔대. 거기서 한국어 강사하면서 잘 지낸다더라. 캐나다. 너 그 친구 좋아했잖아. 졸업할 때 울고 그랬잖아. 옛날 얘기를 왜?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. 캐나다. 그렇게 먼 곳에 있구나. 그날 밤 남편과 아이들이 잠든 후 나는 혼자 베란다에 나가 앉았다. 40년 전 그 편지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다.
결혼할 때도 버리지 못했고 이사를 할 때마다 챙겨왔었다. 노란 종이, 흐릿해진 글씨. 하지만 그 속의 감정은 여전히 또렷했다.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겠지라고 썼던 그 말이 이제는 불가능한 일이 되었구나. 남편은 3년 전 가을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. 심근경색이었다.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저녁 뉴스를 보다가 그냥 잠들듯이 장례를 치르고 혼자가 된 집에서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. 남편과 함께 산 35년, 좋은 시절도 많았고 힘든 시절도 있었다.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행복했다.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? 아이들은 각자의 삶이 있어서 자주 오지 못한다. 그럴 때마다 나는 생각했다. 나는 누구인가? 아내도 아니고 엄마 역할도 줄어드는 이 나이에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?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그 노란 편지를 다시 읽게 되었다. 너를 보면 항상 봄 같았어. 그 구절을 읽는 순간 눈물이 났다. 아, 이런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준 사람이 있었구나. 남편도 나를 사랑했지만 재민 씨의 사랑은 달랐다. 더 순수하고 더 뜨겁고 더 봄 같았다. 그 후로 매년 봄이면 나는 대학교 캠퍼스를 찾아간다. 옛날 그 벤치는 없어졌지만 도서관은 그대로 있다. 벚나무들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운다. 그 길을 혼자 걸으면서 나는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린다. 20살에 내가 그렇게 순수하고 예뻤나?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아름다운 시절이었다. 가끔은 다른 대학생 커플들을 본다. 손을 잡고 걸어가는 젊은이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진다. 저 아이들도 지금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하겠구나. 어떤 날은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본다. 구름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생각한다. 재민 씨는 지금 무얼 하고 있을까? 캐나다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까? 혹시 나를 기억하기나 할까? 아니면 이미 잊었을까?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조금 슬퍼지기도 한다. 하지만 후회되지는 않는다. 그와 함께 한 그 인연이 있어서 내 인생이 더 풍요로워졌으니까. 요즘 나는 안다. 첫사랑이라는 건 다시 만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.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꼭 결혼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. 첫사랑의 진짜 의미는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는 거다.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순수하게,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구나 하고 깨닫는 것. 그리고 그 사랑의 기억이 평생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. 재민 씨와의 사랑이 있었기에 나는 남편을 더 잘 사랑할 수 있었다. 아이들에게도 더 깊은 사랑을 줄 수 있었다. 사랑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계속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니까. 그 노란 편지는 지금도 내 서랍 깊숙이 간직되어 있다. 이제는 볼 때마다 슬프지 않다. 오히려 감사하다. 내 인생에 그런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. 어제도 나는 벚꽃길을 걸었다. 꽃잎이 바람에 날려 내 어깨에 떨어졌다. 마치 40년 전처럼. 그런데 이상했다. 이번에는 슬프지 않았다. 오히려 기분이 좋았다. 왜냐하면 깨달았기 때문이다. 재민 씨는 지금도 내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걸. 20살의 그 남자가 변하지 않은 모습으로 여전히 내 마음에 있다. 그리고 나도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서 20살일 거다. 시간은 우리의 얼굴에 주름을 만들었지만 사랑의 기억만은 영원히 젊다. 봄이 오면 나는 또다시 그 길을 걸을 것이다. 혼자여도 외롭지 않게. 늙어도 아름답게.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는 영원한 봄이 있으니까. 재민 씨가 남겨준 그 따뜻한 봄이 첫사랑은 끝나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거예요. 가슴 아픈 그리움에서 따뜻한 감사로. 그렇게 우리 마음에 영원히 봄을 선물해 주는 거죠. 63세 어떤 여자의 고백. 여러분의 첫사랑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. 함께 추억하며 위로받을 수 있도록요.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